저는 올해 48살의 여자입니다. 1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상대는 8살 어린 남편의 수영 강사였고요. 남편이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지 8개월 만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와서 나이 40이 넘었으니 배가 나오는 것 같다며 몸매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겠다고 하더라고요. 헬스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수영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잠깐 배웠는데 수영 폼이 엉망이라며 이 기회에 제대로 배워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운동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열심히 해보라고 했죠. 배워서 나도 좀 가르쳐달라고요. 그런데 수영 배우러 나가서 수영은 안 하고 연애질을 하고 왔더군요.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집에 일찍 들어오거나 주말이 되어도 아이들 데리고 어디 산책이라도 나가는 꼴을 못 봤습니다. 일요일에 애들 심심하니 수영 배운 실력으로 애들 데리고 나가서 수영이나 좀 가르쳐주고 오라고 하니 수영은 수영 선생한테 배워야지 자기한테 배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영 강사 붙이면 돈도 많이 들고 당신이 배운 대로 가르쳐주면 되지 꼭 강사한테 받아야 되냐, 애 데리고 나가서 수영 좀 가르쳐주라고 하니까 자기는 아직 가르쳐줄 실력이 안 된다면서 끝까지 애 안 데리고 혼자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 수영 가르쳐주기는커녕 주말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 빠져나가기만 했습니다. 우리 부부 맞벌이하고 저도 주말에는 쉬고 싶은데 주말마다 집안일도 안 하지, 애들도 안 챙기지, 자꾸 몸만 쏙쏙 빠져나가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나갔다 오면 어디 갔다 오냐고, 누굴 만나고 오냐고 물었죠. 그러면 남편은 항상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제대로 말 안 하고 얼버무리고 욕실로 기어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꼬치꼬치 캐물어 보면 이 방으로 갔다가 저 방으로 갔다가 자꾸만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도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며 얘기를 하면 왜 자꾸 쫓아와? 그만 좀 해. 왜 그렇게 사람을 질리게 해? 제가 이상한 듯 몰아붙였습니다. 뭘 그만해? 뭘 질리게 해? 매번 주말마다 뭐하냐고 묻잖아. 묻는 말에 대답하면 간단하게 끝날걸. 왜 대답을 못하는 건데? 뭐 캥기는 거라도 있어? 그러면 남편은 저보다 더 버럭 화를 내면서 큰 소리 쳤습니다.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당신 이렇게 피곤한 사람이었어? 집에 오면 사람을 이렇게 들들 볶으니까 내가 집에 있고 싶겠냐고,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집에도 들어오고 싶고 부부가 함께 다니고 싶고 그런 거지. 이러니까 자꾸 밖으로 놔두는 거잖아. 저는 남편이 자꾸 밖으로만 놔두니까 꼬치꼬치 캐묻는 건데 남편은 제가 꼬치꼬치 캐묻고 피곤하게 해서 밖으로 놔두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 속을 있는 대로 뒤집어 놓는 걸 보니 이거 뭔가 있구나, 정상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좀 캐봤습니다. 역시나 캥기는 게 있었더군요. 수영하면서 둘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문자 주고받은 걸 보니 20대 청춘 남녀들의 열정적인 연애 저리 가라였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일일이 보고하고 있더군요. 나 이제 지하철에서 내릴 거야. 회사 도착하면 톡할게. 여기서 뿌는 예쁜이의 줄임말인 것 같았습니다. 일종의 애칭인 거죠. 지 마누라는 지금껏 이름 아니면 그냥 여보더니 어린 년한테는 애칭을 잘도 붙여줬더라고요. 이 인간이 돌았나 싶더군요. 그 여자는 남편은 빵 하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빵은 오빵의 줄임말이었습니다. 오빠도 아니고 오빵, 콧소리 한껏 들어간 호칭이죠. 이것들이 세트로 미쳤나 싶더군요. 빵, 오늘 어때? 시간 괜찮아? 그 여자가 물으면 어떤 날은 남편이 나 이미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어 라는 문자에 하트 수십 개를 날렸고 어떤 날은 마늘 오늘 기분 저기압이야. 나 오늘 몸만 일찍 들어간다. 내 마음은 뿐이야. 알지? 이따위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더군요. 저요, 거의 석 달에 걸쳐서 속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 참아가며 증거 수집했고 소짝 날리고 나서 그 여자 찾아갔습니다.
실물은 어떻게 생긴 년인지 한 번은 직접 눈으로 봐야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다니는 수영장으로 찾아갔고 일 마치고 나오는 그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 가는 길을 막아섰죠. 누구냐고 묻더군요. 네 오빠 와이프. 그랬더니 그 여자는 마치 정주화면처럼 눈도 깜짝이지 않고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왜? 내가 찾아올 줄 몰랐어? 숨어서 연애질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딱 들켜서 깜짝 놀랐어? 그렇게 놀랄 짓을 왜 해? 나이도 어린데 떳떳한 연애는 할 것이지. 왜 유부남을 꼬셔서 쫄고 있어? 유부남 꼬시면 뭐가 좋은데? 스릴 넘쳐? 짜릿해? 왜 남의 남편을 꼬시냐고. 제가 소리를 지르니 오고 가는 사람들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안 꼬셨는데? 네 남편이 꼬셨는데? 네 남편이 몇 달 동안 하도 나한테 매달리고 목숨 걸어서 그냥 있으면 이러다 사람 죽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 남편 받아들인 거야. 도대체 남편한테 어떻게 했길래 남편이 그렇게 마음을 못 잡아? 남편이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네 남편 너한테 완전 마음 떠났더라. 여자로서 느끼는 감정은 손톱만 치다 없대. 그럼 말 다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네 남편이 나한테 온 거야. 너한테 정 떨어져서. 그런데 그게 왜 내 탓이야? 자신을 좀 돌아봐.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거 몰라? 저보고 훈수까지 놓더라고요. 저는 순간 그 여자 뺨을 후려쳤고 그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고소한다고 폭행으로 깜빵에 쳐넣어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 고소해. 나쁜 년한테 뺨 한 대 올렸다고 깜빵 가야 되면 기꺼이 가야지. 그런데 너 지금 그런 소리 할 처지가 아니야. 나 너 잘근잘근 밟아줄 거야. 내가 너를 그냥 고이 놔둘 것 같아? 나 너 끝까지 괴롭혀줄 거야. 지나가다 힐끗 쳐다보던 사람들은 어느새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고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가 유부남하고 연애했나봐. 미친년 아니야? 누가 아니래. 꼭 저렇게 유부남 꼬셔서 연애하는 것들 있잖아. 저것도 은근히 병이라니까. 평소 제대로 연애 못하고 제대로 된 사랑 못 받아본 것들이 남의 남자 찍적거리고 그러잖아. 남의 남자가 자기한테 오면 자기가 아주 대단해서 오는 걸로 착각하는 거지. 그냥 한번 놀려고 그러는 건데 쟤들은 그런 걸 모르나 봐.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 여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 여자가 자리를 뜨자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어머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대요. 가만두지 마세요. 한번 된통 당해봐야 다음부터 안 그래요. 안 그러면 또 그런다니까요. 왜 남의 남자를 건드리고 난리래요? 진짜 나쁜 년이야.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남편 바람나고 파이팅 하라는 소리 들으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래도 힘을 주니 힘이 나기는 났습니다. 그 여자한테 찾아온 날 소장은 도착했고 그 여자는 구구절절 답변서를 제출해서 냈지만 불륜의 증거가 워낙 확실하다 보니 결국 그 여자는 저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문을 받았고 저는 그 여자로부터 위자료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간녀를 찾아가고 난 후 그리고 상간녀 소송을 하는 동안 남편은 빨리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보고 속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닌 척하면서 자기 뒷조사하고 말 한마디 없이 소송 걸었다며 제가 무섭다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내 속을 모르겠다고? 바람핀 인간이 그게 할 소리는 아니지. 너는 나한테 얘기하고 바람 폈어? 너는 아닌 척하면서 그냥 안 만났어? 내가 어디 갔냐고 밖에서 누굴 만났냐고 물어봤을 때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느냐고 나보고 숨 막힌다고 모든 게 내 탓인 양 나 때문에 밖으로 나도는 것처럼 얘기했잖아. 무슨 영화 배우야? 연극 배우야? 어? 무슨 연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 내가 지금껏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진짜인지 지금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사람 배신하는 게 진짜인지 그것도 모르겠어.
모든 건 너한테서 비롯됐다는 걸 알아야지. 내가 아무런 의심 없이 뭐하고 다니는지 물어봤겠어? 내가 왜 표 하나 안 내고 당신 일을 했겠냐고. 나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 매일 출근해야 되고 집에 오면 살림도 해야 되고 애 숙제도 봐주고 공부도 시켜야 돼. 당신은 그동안 뭐하고 다녔는데. 그 여자 만나서 정신 빼놓고 있었잖아. 자식도 가족도 싹 잊고 있었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됐어. 그런 감정 처음이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고 안 보면 자꾸 보고 싶어져. 그런 감정이 아무한테나 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 진짜 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제 그만 이혼하자. 당신 그 여자 찾아가서 망신 주는 바람에 그 여자 일자리도 끊어졌어. 그 일대 수영장에는 소문 다 나서 일도 못한대. 나 이혼하고 그 여자 보살펴줘야 돼. 나 때문에 시작된 일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지. 당신은 직장도 있으니까 충분히 혼자 살아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혼해.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어떻게 제 앞에서 그 여자한테 가겠다고 당당하게 이혼하자고 할 수가 있는지요. 미안하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혼이라뇨. 바람 한 번 나면 제정신 아니라고 하더니 정말 점점 미쳐가나 보다 싶었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미쳐주기로 했습니다. 나 이혼 안 해. 절대 안 해. 그랬더니 남편이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왜 놀라? 그냥 소송하고 나면 이혼은 당연히 따라오는 건 줄 알았어? 나 이혼 안 해. 내가 왜 이혼해야 돼? 누구 좋으라고? 어차피 당신은 바깥으로만 놔둬놨고 앞으로도 안 그럴 거라고 기대 안 해. 이건 우리 두 사람의 문제지 우리 아이한테는 다른 문제야. 나는 이혼하고 당신 꼴 안 보고 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혜미는 아니지. 부모가 이혼하고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혜미가 너무 혼란스러울 거야. 그게 이혼을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고, 내가 이혼하고 나면 좋아 죽을 사람이 둘이 있어서 이혼 못해. 그래서 나 이혼 못해. 절대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이혼해 줄 거라는 기대 하지 마. 그랬더니 자기가 이혼 소송이라도 해서 이혼할 거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뭘 좀 알고 떠들어. 이혼 소송은 아무나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도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거야. 당신은 유책 배우자야. 유책 배우자가 무슨 이혼 소송을 해. 이길 수는 있을 것 같아? 괜히 변호사비 날리지 말고 잠자코 있어. 나도 할 말 있어. 당신도 잘못이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다른데 괜히 눈 돌렸겠어? 당신이 눈 돌리게끔 했으니까 내가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간 거잖아. 당신이 잘했으면 당신만 바라보고 살고 당신한테 매달리고 살았겠지. 그런데 당신도 나한테 잘한 거 없잖아. 내가 잠자리라도 하려고 하면 피곤해서 안 한다고 했고, 내가 분위기 잡을 수 있게 모텔이라도 나가자고 하면 거절했잖아. 나도 노력할 만큼 했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애 혼자 놔두고 둘이 모텔 가는 게 말이 되니? 그리고 피곤하다고 잠자리를 안 해? 나 그런 적 없어. 당신이 술 퍼먹고 새벽에 들어와서 당신이 출근해야 하는 사람 깨우고 난리를 치니까 그때 자야 된다고 한 거잖아.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그런 이상한 이유 끌어다 붙인다고 이혼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 기대하지 마. 괜히 돈 낭비, 시간 낭비야. 아니, 난 할 거야. 내 친구 중에 유능한 변호사도 있고 난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으면 해보든지. 그렇게 얘기한 후 남편은 이혼 소송을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었고, 저는 제자리에서 제가 할 일 못한 거 하나 없었습니다. 아내로서, 아이 엄마로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들로 이혼 소송을 걸면 세상에 이혼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남편은 어떻게 이혼해서 그 여자랑 같이 살아보려고 발악을 하고 다녔지만 별로 승산이 없어 보였는지 결국 이혼 소송은 진행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회사 휴가도 내고
집에도 3일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벌써 나가버리고 없더라고요.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옷장에 보니 옷도 그대로인 것 같고 여행 가방도 그대로인데 그 여자하고 여행을 간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리고 3일 후 남편이 검은 양복을 입고 들어와서 오자마자 소주를 꺼내서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랑 같이 먹더라고요.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리고 그 복장은 뭐야? 그랬더니 남편은 말도 없이 한숨만 푹푹 쉬면서 소주를 2번 따라서 마시더니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얘기했습니다. 그 여자가 죽었어. 저는 순간 뭘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죽어? 그 여자라니? 당신이 찾아가서 망신 줬던 여자. 그 여자가 죽었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여자가 결국 죽어버렸어.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알아듣게 좀 얘기해보라고 했죠. 그 여자가 왜 죽냐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보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작 이혼하자고 했잖아. 그 여자 망신당하고 일자리도 없고 나까지 옆에 없으니까 힘들어서 죽었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왜 그렇게 사람이 독해? 어? 결혼하고 난 후에도 다른 사람 만나고 사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큰일이고 그렇게 난리칠 일이야? 그럼 그게 잘했다는 거야? 결혼한 사람이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그게 당당한 일이냐고. 어떻게 미안한 줄은 몰라? 어쩜 그렇게 갈수록 당당해? 적어도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억울하면 당신도 다른 남자 만나. 그러면 되잖아. 왜 내 감정 내 맘대로 못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 맘대로 못 만나게 해. 당신이 뭔데? 내가 당신 아들이야 뭐야. 왜 나를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해. 그건 아니지.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내 인생에 신경 쓰지 마.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알아서 살 거야. 그리고 당장 이혼해. 이혼 안 하면 나도 나가서 죽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하고 나갔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여자가 죽었다는 것도 저에겐 너무 충격적이었죠. 나중에 남편이 다시 들어왔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 어쩌다가 죽었냐고, 왜 죽은 거냐고 제가 묻자 그걸 당신한테 내가 일일이 얘기해야 돼? 그렇게 죽일 듯이 덤벼더니 죽었다고 하니까 속죄하지 않아? 어? 홀가분하겠지. 속으로 얼마나 죽어라고 빌었으면 죽었겠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죽어라 했다고 그래. 나 그런 적 없어. 그냥 너무너무 믿긴 했지만 그렇다고 죽어버리라고 한 적은 없어. 왜 나 때문에 죽었대? 그 여자가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 그랬더니 남편은 그걸 일일이 얘기해줘야 되는 거냐고,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자세하게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만 이혼하자는 소리만 했습니다. 저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사람을 죽게 만든 독한 사람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뭔가, 이게 사는 건가, 내가 뭐하러 이러고 살고 있나 싶더라고요. 웬만하면 가정 계속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 다시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당장은 그 여자 때문에 저랑 좋아질 수 없겠지만 그 둘 사이도 오래가지 못할 테니 헤어지고 나면 저와 다시 좋아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여자는 죽었다 하고 남편이 저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니 왠지 가망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텨봐야 소용없고 더 버틸 힘도 없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죠. 나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돌아올 줄 알았어. 우리 처음에 좋았듯이 다시 좋아질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자신 없어. 당신 마음이 그렇게까지 떠난 줄 몰랐어. 그런데 지금 보니 당신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 그만 헤어지자. 이혼해.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이혼 하자. 그랬더니 남편 얼굴에 순간 화색이 돌면서 정말? 정말 이혼할 거야? 라고 하더군요.
순간 이 사람 뭐지? 싶었죠. 아무리 이혼하고 싶어도 그렇지 그렇게 사랑한다고 난리치던 사람이 죽었는데 저렇게 밝은 표정이 나올 수 있다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런지 몰랐죠. 그렇게 저는 그 분위기를 이기지 못해 남편과 이혼 신청을 했고 이혼 숙려 기간 3개월을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이혼하기 전부터 뭔가 들떠 있었습니다. 숙려 기간인데도 자기 살집 구했다며 짐을 싸서 나가고 이삿짐을 부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혼하기 전에 이미 남편은 독립했고 이혼 소송으로 재산 분할하는 대신 살고 있던 집은 제가 계속 살든 처분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육비는 매달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저렇게 좋아하는 남편이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죽었다고 했고 이혼했다고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여자랑 사는 것도 아닐 텐데 저렇게 기분 좋은 이유는 분명 뭔가 이유가 있겠다 싶었죠. 저는 짐 싸가는 남편을 보고 애한테 정말 미안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 같으면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테고 다 커서 철든 애 같으면 뭐라고 설명 안 해도 알아서 다 이해할 텐데 이도저도 아닌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한테 엄마 아빠의 상황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딸이 묻더라고요.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고 싶어 하냐고요. 왜 자꾸 다른 사람하고 살려고 하냐고요. 자기는 아빠가 매일매일 보고 싶은데 아빠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 같다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말문이 막히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한 번은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말했죠. 혜미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엄마와 아빠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따로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그래. 혜미는 잘못한 게 없는데 혜미한테 피해가 가게 해서 엄마가 미안해. 혜미는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챙겨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랑 살고 아빠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야. 그런데 혜미가 아빠랑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 엄마는 어떤 쪽이든 혜미가 행복한 게 좋아. 혜미한테는 엄마가 많이 미안해. 그랬더니 딸도 마냥 어리지만은 않은지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잘못 아니잖아. 아빠가 딴 아줌마 만나는 거잖아. 아빠가 배신한 거지. 내 친구 중에서도 친구 배신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애들이 다 싫어해. 나쁜 애라고. 아빠 나빠. 그래서 딸도 울고 저도 울고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렇게 딸에게 말을 하고 나니 제 마음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마음 접자.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수도 없이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행동은 좀 개운치가 않은 데가 있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었고 뭔가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죽었는데 죽은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뭐가 그리 희죽희죽 좋을까. 저는 회사 마치고 나오는 남편 뒤를 따라가 봤고 남편은 회사 앞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회사 앞에 도착한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을 태운 그 사람을 보고 정말 졸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귀신을 본 건가 했습니다. 아니 분명 귀신이었죠. 그 여자는 분명 죽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남편이 검은색 양복을 입고 와서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그 여자는 귀신인지 사람인지 차를 운전했고 남편을 태웠습니다. 저는 그 차를 쫓아가야 했지만 온몸이 덜덜 떨려서 운전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은 그 차를 놓치고 다음날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이 그 여자가 맞는지 제가 환영을 본 건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 차를 운전하는 여자는 분명 그 여자가 맞았고 그 여자는 남편을 태우고 그들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이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데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놀라서 까무러칠 일이었죠.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자 저도 얼른 차에서 내려서 두 사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귀신하고 같이 살아? 아님 뭐 하나님이야?
죽은 사람이 부활이라도 한 거야? 죽었다며? 아니면 귀신하고 같이 사는 거야? 귀신치고는 운전 너무 잘하네? 제가 소리치니 두 사람은 놀라서 뒤를 쳐다보더라고요. 둘이 완전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눈빛만 교환하고 어떻게? 이런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왜? 많이 놀랐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이제 미행은 절대 안 할 줄 알았어? 나도 미행 안 하고 싶었지. 미행하는 건 미친 짓이잖아. 그런데 저 멍청한 남자가 표시를 너무 많이 냈어. 이혼하자는 즉시 얼굴이 화사해지는데 그게 애인이 죽은 사람의 표정은 아니더라고. 숙려 기간만 참으면 되는데 둘 다 엄청 멍청한가 봐. 그 시간을 못 참고 엉덩이가 덜썩거려서 덜미를 잡히고 말이야. 이래서 바람도 아무나 피는 게 아니라고 하나 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어? 저 여자가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생각을 했어? 그렇게 내 눈만 가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물 건너갔어. 나 이혼 못하니까 둘이 계속 그러고 살아봐.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더니 그 인간이 저보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혼한다고 했잖아.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그래서 저도 소리 질렀죠.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내가 저런 사기꾼 새끼를 남편이라고 10년 넘게 살았으니 내가 미친년이지. 네가 사기만 안 쳤어도 우리 사이 조용히 끝났어. 하지만 이젠 절대 아니야. 네가 원하는 건 그 어떤 것도 안 해줘. 너 어디 당해봐.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이혼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냈죠. 남편은 그 여자 집에 살고 저는 우리 집에 딸이랑 둘이 살고요. 이 남자가 이혼을 못하고 있으니 그 여자가 히스테리가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평생 이렇게 살 거냐고, 우리 애 낳으면 미혼모 만드는 거냐고요. 그 여자는 남편을 달달 볶고 남편은 왜 자꾸 자기한테 그러냐고, 이혼 안 하는 게 내 잘못이냐고 난리를 친 모양이더라고요. 둘이 사이 멀어졌는지 하루는 남편이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저는 욕실에서 샤워하고 있었고 딸이 인터폰을 받았는데 아빠야, 내 딸 혜미 보고 싶어서 왔어. 문 좀 열어줄래? 남편이 얘기했을 때 우리 딸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혜미는 있는데 내 딸 혜미는 없어. 끊어. 그러자 남편이 다시 초인종을 눌러서 혜미야, 아빠야, 왜 그래? 화나서 그래? 다시 얘기를 했고 우리 딸은 그대로 인터폰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했습니다. 사기까지 치면서 가정 버리고 간 인간이 어디서 집에 기어들어오려고 하나요? 절대 못 받아주죠. 그리고 석 달쯤 지난 후 남편은 그 여자하고도 헤어지고 결국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찾아오는데 우리는 절대 문 안 열어주고 우리도 그 집에 절대 안 찾아갑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껴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